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집중 수행의 날을 해보자고 한 기본적인 문제의식이 절이 지어진 본래 취지에 맞게 절이 좀 절답게 하자. 하루라도. 두 번째는 절에 사는 사람들이 절에 사는 사람답게 살도록 하자. 세 번째, 그렇게 했을 때 절이 또는 절에 사는 사람들이 또 그곳에서 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우리 이웃 마을 사람들에게 또는 남원 시민들에게 더 나아가서는 한국 사회의 많은 대중들에게 의지할 곳이 되기도 하고 희망을 발견하는 곳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365일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는 못한다 하더라도 일주일에 하루라도 그렇게 살아보자. 사실 이런 문제의식에 의해서 시작이 됐고 오늘 이 자리가 마련이 됐습니다. 그러면 절이 절다운 곳이 되려면 어떤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가? 또 절에 사는 사람들이 절에 사는 사람다우려면 어떤 내용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내용의 절, 어떤 내용의 삶, 이것이 제대로 되었을 때 절은 절다워지고 절에 사는 사람들은 절에 사는 사람다워지고 그랬을 때 이웃 마을이나 또는 지역사회, 한국사회 이것이 희망의 등불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그 내용을 굳이 연결시켜서 얘기를 해보면 조금 전에 우리가 발심과 서원문을 합성을 했죠. 이 발심과 서원문 내용대로 사는 곳이 절입니다. 발심과 서원의 내용대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곳이 절인 거죠. 두 번째, 그 내용을 자기 삶으로 또는 우리의 삶으로 온전하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사는 사람들이 절에 사는 사람들인 거죠. 그것을 이제 압축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교적 언어로 동체대비 이렇게 요약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발심과 서원 내용이 지금 이제 두 쪽에 꽉 차도록 얘기가 되고 있는데 두 쪽에 꽉 차도록 설명되어진 내용을 압축한 한마디가 동체대비. 동체란 말은 너와 나가 또는 우리들이 다 한 몸에 어쩌면 두 개의 손발, 두 개의 눈, 두 개의 귀, 두 개의 콧구멍 같은 존재들이란 얘기죠. 너와 나가 또는 우리들이. 그걸 우리는 인드라망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죠. 이렇게 우리는 한 몸 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 다음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죽을 힘을 다해서 자비심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요약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자신을 위하는 일이고 상대를 위하는 일이고 우리 모두를 위하는 일이고 이 세상에 빛이 되는 일이다. 이런 얘기가 요약되어집니다. 붙들어 살자 발언문을 갖고
질문 3개가 저한테 이제 주어졌어요. 여기 자료집에 있네요. 1, 2, 3 이렇게 밑에 보니까 불교는 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워서 말이 많아지는 게 아니고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해서 적재적소에 맞게 대책을 세우고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양이 많아지고 복잡해지는 거예요. 불교 자체가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고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또는 안타깝게도 우리 현실은 불교 자체가 복잡하고 어려운 것으로 해석되고 설명되고 또는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린 거의 다 휘말려서 사실은 어쩌면 수고들 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고요. 다시 한번 이제 더 설명을 드리면 불교 자체가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뭔가 사람들에게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되어지기도 하고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희망이 실현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설명을 하는 건데 그런데 사람마다 다 사실은 문제가 다르고 여문이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 적합하게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복잡하고 양이 많게 나타나게 되고 있다 이런 얘기죠. 내용 자체가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것을 불교적 언어로는 응병요약 84,000의 법문이 병에 따른 처방이다. 그러니까 병이 많기 때문에 약이 많아진 거죠. 번뇌의 병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처방의 법문들이 많아졌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압축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붓따라 살자 발언문입니다. 사실은 붓따라 살자 발언문 하나니면 불교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거 하나로 충분합니다. 그 하나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필요하다면 더 펼쳐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는 있죠. 필요하다면. 그는 더 펼쳐서 많은 얘기는 할 수는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하죠. 많은 이야기를 펼쳐내는 것은. 그러나 우리가 불교를 통해서 내 삶을 좀 제대로 살아보겠다고 한다면 이 붓따라 살자 발언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 중에서 주로 불교가 강조하는 한마디를 꼽으라고 한다면 중도 이렇게 표현됩니다. 중도적으로 해야 그게 불교다. 이런 얘기가 되어집니다. 중도적으로 해야 적절한 해답이 나올 수 있다. 중도적으로 해야 바로 이해되어지고 실현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증명될 수 있도록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그동안 이야기할 때 많이 사용되었던 하나의 개념을 찾으면 여실직연, 있는 사실을 사실대로 본다 이런 얘기죠.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런 걸로 보는 게 아니고 내 머릿속에 뭐 불교가 어쩌고 기독교가 어쩌고 진보가 어쩌고 보수가 어쩌고 뭐 자본주의가 어쩌고 뭐 사회주의가 어쩌고 뭐 등등 온갖 지식들이 있죠. 그런 거 말고 그런 거와 관계없이 내가 직접 내 눈으로 대면하고 있는 그 자체. 옆에 보니까 우리 향목스님 있네요. 적어도 향목스님에 대해서 다루려면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향목스님에 대한 정보를 갖고 보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 직접 대면하고 있는 이 자체를 본다는 말이죠. 그걸 여실직연. 그렇게 문제를 다루는 걸 중도적으로 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도적으로 하면 불교 수행을 제대로 하는 것이고 중도적으로 하지 아니하면 무슨 짓을 해도 그 불교 수행을 제대로 한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맥락을 우리가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여실직연이라는 말에 가장 잘 어울리는 이야기가 뭐가 있을까? 우리 불교 언어 말고 뭐가 있을까? 이게 내가 지금 어디서 봤는지는 근거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야 이거 참 대단히 좋은 내용이다 해서 내 머릿속에 지금 각인되어진 걸 하나 소개해 보면 여실직연이라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지금 여기 있는 사실의 측면에서 알아보는 것을 여실직연이라고 한다. 그렇게 설명했잖아요.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정보를 갖고 보는 게 아니고 내 머릿속에 있는 내 생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런 거하고 관계없이 지금 여기 내 눈앞에 내 눈으로 직접 대면할 수 있는 무엇 그것을 알아보는 것. 그 여실직연이라는 말을 풀면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는 걸 중도적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에 맞추어서 우리 삶의 문제를 잘 표현한 내용, 그걸 지금 제가 지금 글로 딱 압축해서 정리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여기 나에게, 지금 여기 그대 자신에게 이런 얘기가 됩니다. 지금 여기 나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일까? 언제일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말고는 사실은 나에게 대단히 내일이 중요할 수도 있고 모레가 중요할 수도 있고 또 그리운 옛날이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실제 삶의 문제를 다루어서 보면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 여기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를 우리가 제대로 소화를 못 시켜내면 그것이 미래의 일이었던 또는 과거의 일이었던 또는 또 다른 어떤 곳의 일이었던 그것이 제대로 문제가 정리될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일까?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 누구일까 하는 겁니다. 나에게 누구겠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이다. 그 다음에 중요한 사람은 누구일까? 지금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장 훌륭한 일, 가장 잘하는 일이 있다면 그게 뭘까? 그게 뭐겠습니까? 가장 훌륭한 일,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잘하는 일. 그러니까 내가 그 순간에 내가 가장 잘하는 일, 가장 중요한 일,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내가 가장 잘해야 될 일, 가장 좋은 일이 있다면 그게 뭘까?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 이게 전부라고 봅니다. 불교의 전부라고 봐요, 저는. 제가 볼 때. 이걸 불교적 언어로 하면 동체 대비 이렇게 띄워질 수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을 놓치지 않고 결국 내가 만나는 대상을 사랑으로 상대하는 거죠. 사랑으로 관계하는 거죠. 매 순간 내가 직접 대면하고 있는 그 사람을 마음에 드는 사람이거나 마음에 드는 사람이니까 최선을 다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니까 최선을 건성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정보와 관계없이 내가 직접 대면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랑으로 관계하는 것,
이런 말을 불교적으로 요약하면 동체대비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이제 불교적 언어로 좀 더 갖고 와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여실직연이라고 하는 걸,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가 구체적으로 뭘까? 그것을 불교에서는 첫 번째는 육근이라고 얘기합니다. 육근. 육근은 온으로 이루어진 나라고 하는 인간, 너라고 하는 인간이 갖고 있는 6가지 기관이죠. 안니, 미, 설, 신이.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여기서는 대상이 지금 자기 자신이겠습니다. 1차적인 대상은 자기 자신이에요. 가장 직접적인, 나에게 가장 가까운 존재, 가장 직접적인 존재, 가장 구체적인 존재를 찾으면 자기 자신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너는 다음인 거죠. 너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있는 그대로의 가장 직접적인 대상에 직면한다면 지금 여기 온으로 이루어진 나라고 하는 존재라는 얘기죠. 나라고 하는 존재에는 6가지 기관이 있습니다. 이걸 육근이라고 얘기합니다. 안니비 설신의. 두 번째는 육경이 있습니다. 육경. 육경은 6가지 기관이 상대하는 대상이죠. 그걸 우리는 색성, 향미, 촉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에는 색깔, 귀에는 소리, 코에는 냄새, 혀에는 맛. 또 뭐 있죠? 몸에는 이제 촉감이죠. 촉감을 일으키는 것은 이제 뭐 피부죠. 피부. 예. 기관으로서는 피부죠. 몸은 통칭이 되어서 조금 구체적이거나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지금 몸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몸으로 되어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면 몸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할까 하는 의문이 있어요. 저는 오히려 피부로 봐야 되지 않겠나. 촉감. 피부도 하나의 기관이라는 얘기죠. 촉감. 그 다음에 이제 마음, 의식이죠. 이거는 어쩌면 뭐 기억 같은 거죠. 기억.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정보들이 다 대상이죠. 이 6가지 기관이죠. 이게 있는 그대로 보면 육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그대로 보면 눈으로 뭔가를 보면은 저거 꽃이네 하고 분별합니다. 그렇죠? 소리를 들으면 저기 참새 소리네 이게 분별하죠. 그래서 6기관에 다 그 분별의식이 있습니다. 분별의식. 그걸 육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이제 보통 압축해서 육근, 육경, 육식, 통칭 18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게 있는 그대로를 언어로 표현한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있어야 될 게 뭐냐 하면 이게 전부 그물에 그물코처럼 연결되어 있고 의지해 있고 서로 영향과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육근이 홀로 따로 육근일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육경도 따라서 홀로 육경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육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근경식, 육근, 육경, 육식 이렇게 되는데 이 세 가지는 그물의 그물코처럼 결국은 색이 있어야 눈이라고 하는 게 성립이 되어지고 눈이 있어야 색이라고 하는 것도 성립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색이 없는 눈도 성립될 수 없고 색이 없는 눈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우리는 착각할 수가 있는데 굳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눈이라는 형태가 있는 거잖아요. 색과 관계없이. 그런데 지금 색과의 관계없이 눈이 있을 수 있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사실을 놓고 보면 그거는 눈처럼 생긴 고깃덩어리에 불과하는 거예요. 왜냐? 눈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기능을 하는 거라. 보는 역할. 보는 역할을 못하는 건 눈이 아닌 거죠. 볼 대상이 없으면 보는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보는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눈의 모양을 하고 있는 고깃덩어리일 뿐이지 보는 역할을 하는 눈은 아닌 거라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보면. 그래서 이건 따로따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전부 그물의 그물코처럼
전부 그물에 그물꽃처럼 서로 연결되어서만 성립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 이걸 있는 그대로 보면 어떻습니까? 육경이라고 하는 건 어쩌면 자연 상태, 1차적으로는 자연 상태라고 할 수 있죠. 육경이라고 하는 건. 그렇죠? 예, 육경이라고 하는 건. 육식은 자연을 인식하는 주체, 육근과 육식이라고 하는 것. 육근은 주체고 육식은 그 관계 속에서 활동하는 현상, 이렇게 얘기가 되죠. 이런 것을 우리는 주로 어떤 언어로 많이 강조하는가? 한 몸 한 생명이다라는 언어로 강조해 왔습니다. 이게 전부 다 그물에 그목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너와 나, 인간과 자연이 모두가 한 몸 한 생명, 이런 것을 압축된 표현으로 동체, 서가모니 탄생계에서는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이런 것들이 더 진화해서 본래 부처, 본래 면목, 이런 개념들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 질문으로 가보죠. 원래 붓다인 사람이 어리석음과 착각 때문에 중생으로 산다고 한다. 발언문에 따르면 스스로 중생이라 믿기에 중생의 삶을 산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 중생이라고 믿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품거나 뜻하는 말인가? 여기서 중생과 부처 차이를 굳이 오늘 얘기한 내용과 연결시켜서 짚어보면 있는 그대로 여실직연하고 사는 사람은 부처인 것이고 있는 그대로 여실직연하지 않고 자기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 정보로 판단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중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얘기한 것하고 엮어보죠. 지금 여기 나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사람은, 일은, 우리 아까 어떤 결론을 냈죠? 지금, 사람, 사랑이라는 말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요 사실대로 아는 사람을 우리는 부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실하고 관계없이, 이 사실과 이런 내용과 관계없이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정보로 단정하고 판단하고 거기에 따라서 행위하고 이런 사람을 우리는 중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반야심경에서는 전도몽상에 빠져서 사는 사람, 전도몽상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전도몽상에 빠져 사는 사람, 사로잡혀 사는 사람을 우리는 중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반야심경에 뭐라고 해서 원리 전도몽상이 되죠. 전도몽상을 버리고 사는 사람, 전도몽상을 벗어나서 사는 사람, 전도몽상에 구애받지 않고 있는 사실에 직면해서 사는 사람, 그 사람 우리는 부처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결론에서 모두가 붓다임을 잊지 않으며 붓다로 살기에 쉼없이 정진하고자 한다고 서원한다. 과연 붓다로 사는 것이 이와 같은 의지, 노력으로 가능할까? 삶이 노력으로 살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은 조금 사실은 얘기가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요. 인간이 노력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노력해서 할 수 없는 일이 있죠. 그거는. 그 부분을 잘 가닥치는 것도 역시 여실직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것을 잘 가닥쳐야 되는 것. 이거는 인간이 노력해서 되는 일이고 이건 노력해서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거죠. 아침에 해가 뜨는 것을 인간이 노력해서 어떻게 해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오늘 늦잠 자고 싶어. 잘 거야. 아침에 좀 해 뜨지 마. 이걸 뭐라고 하면 이런 사고방식을? 그런 걸 전도몽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에 해가 뜬다는 사실은 인간의 노력을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아주 명확하게 직시하고 사실을 사실대로 빨리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이게 여실직연하는 태도인 거죠. 그러나 아침에 해가 뜨는 것을 내가 어떻게 소화시킬 것인가는 그건 내 몫인 거죠. 그렇죠? 기분 좋게 소화시킬 수도 있고 기분 나쁘게 소화시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해가 뜨는 것을. 이건 내 몫이죠. 인간의 몫이죠. 이게 붓다로 행위하면 붓다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을 제대로 하는 것, 이런 거죠. 나는 비 오는 게 싫어. 그런다고 비 오는 것을 내가 멈추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 오는 것을 비록
내 머릿속에서는 싫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에 구애받지 않고 머리가 요구하는 것에 내가 지배받지 않고 있는 사실에 직면한다고 한다면 비가 오는 것을 훨씬 의미 있게 재미있게 소화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난 비 오는 게 싫어. 머릿속에 들어있는 머릿속에 지시하는 것에 따라서 가게 되면 비 오는 것 자체를 의미 있고 유익하고 좋게 소화시키는 노력을 못하게 되고 안 하게 되죠. 아예. 그리고 못하게 돼버리죠. 그런데 거기에 지배받지 않고 비 온다는 사실에 그대로 직면해서 이걸 어떻게 소화시킬까? 어떻게 소화시키면 비 오는 것이 나에게 의미도 있고 유익하기도 하고 세상에 도움도 되기도 하고 또 어쩌면 순간을 더 보람있게 하기도 할까? 이거 얼마나 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지점들인 거죠. 이런 것들. 그래서 해가 뜨는 것 자체를 뜨거라 말거라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 사실을 어떻게 소화시켜서 나에게도 좋고 너에게도 좋고 우리에게도 좋게 할 수 있는 인간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이런 부분이죠. 그것을 불교 언어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인간은 행위하는 대로 창조되어지는 존재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짓말하면 거짓말하는 인간으로 창조되어지고 참되게 말하면 참되게 말하는 인간으로 창조되어지는 거예요. 그건 끊임없이 인간은 행위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존재다. 우리는 대부분 인간은 어쩔 수 없어. 주로 이 사고방식의 거의 사실은 뭐가 잘 되면 야 인간이 정말 괜찮은 존재 이렇게 막 이제 들뜨기도 하고 잘 안 되면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주저앉기도 이러잖아요. 대부분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행위하는 대로 본인이 주저앉으면 주저앉는 인간으로 창조되어지는 거예요. 주저앉으면 주저앉는 인간으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끊임없이 새롭게 창조해 간다면 얼마든지 창조하는 인간으로 창조되어지고 하는 거죠. 세 번째, 붓다로 살자 바란문에 나오는 붓다처럼 사는 삶은 도덕적이고 상식적이고 착한 삶이다. 어지럽고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나만 이렇게 살면 호구 잡히는 것 아닌가. 남들 좋은 일만 해주는 미련하고 순진한 삶은 아닌가. 이런 이제 사실은 의심도 들고 걱정도 되고 실제 또 그렇게 되는 경우도 없잖아 있죠. 실제.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앞에 두 가지 부분만 잘 좀 정리하면 세 번째 질문은 알아서 내가 볼 때 알아서 정리할 수 있으라고 봐요. 정리할 수 있으라고 보는데 여기서 내 입장에서는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내 입장에서는 이런 경우에 대해서 판단의 척도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판단의 척도를.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 또는 뭐랄까 이게 내 인생의 자신감과 자부심. 어쩌면 자기 삶에 대한 자신감과 자부심, 자기도취가 아니라 누구도 동의할 수 있도록 정말 스스로의 삶을 자신감과 자부심이 충만하도록 삶을 산다고 한다면 난 이런 걸 성공이라고 봐요. 이런 것을. 그런 삶은 당연히 당당하죠. 당연히. 그래서 내가 하는 행위가 이게 이익이냐 없냐, 나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런 걸 척도로 삼아서 판단을 하게 되면 우리는 결코 인간다워질 수가 없습니다. 인간다워질 수 없기 때문에 혹 내가 좋아한다, 나한테 이익이 있다, 나한테 유리하다, 그런데 맞춰서 하여튼 뭔가를 열심히 하고 어쩌면 원하는 대로 대단한 걸 이뤄냈다고 친다 하더라도 그게 인간다운가? 나에게도 너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정말로 의미 있고 유익한 것인가? 그렇게 짚어보면 그건 제가 볼 적엔 거의 100%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한다고 봅니다. 그건 아니다. 인간답지 않다는 결론에 딱 도달합니다. 그건.
귀결이. 그래서 세 번째는 어쩌면 우리의 판단의 척도를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서 사용할 것인가. 이 부분에 의해서 그 답이 좌우되어질 수 있다고 보고, 인간다워지도록 그 삶이 어쨌든 스스로 자신감과 자부심으로 그리고 보람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이야말로 진짜 나에게 이로운 일이야. 이런 것이야말로 진짜 성공이야. 이런 것이야말로 어쩌면 자랑할 만한 삶이야. 인간다워지는 것. 이렇게 해야 이게 진짜 나를 사랑하는 일이고, 이게 진짜 나를 위하는 일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자신감과 자부심과 보람으로 스스로의 삶이 충만하다. 그렇게 사는 것이 자기를 위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진짜 자기를 사랑하는 일 아니겠어요? 그렇게 사는 것이 너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바람직한 일이지 않겠는가. 3번은 오히려 그렇게 정리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 얘기를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